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SK하이닉스에 투자했어요. 두 분 다 투자금 1억 원씩. 그리고 운 좋게도 두 분 다 30% 수익을 냈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수익이에요. 자, 일단 수익만 보면 완전히 똑같죠. 그런데 계좌를 열어보니까 한 분은 웃었고 다른 분은 표정이 굳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만 두 분이 6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놀라운 거는 두 사람 모두 같은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것. 한 분은 한국의 SK하이닉스, 또 다른 분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 같은 회사인데 왜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뒤흔드는 발표를 하나 했죠. 미국 나스닥 상장 최대 45조 원을 조달하는 역대급 규모예요.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하는 이 ADR 가운데서 사실상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초대형 호재다, 글로벌 도약이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기대된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사야 되나? 한국 거래소의 SK하이닉스냐? 아니면 미국 나스닥의 ADR이냐? 혹시 미국 상장하면은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미국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면은 한국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같은 회사인데 왜 세금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계속 물고 늘어져 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쿠키 영상으로 한화솔루션에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막 헷갈리죠. 신주 인수권이 들어와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분명히 예전에 이순이 형이 이거 팔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것까지 오늘은 쿠키 영상으로 넉넉하게 다뤄볼게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오해를 깨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부족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귀한 부품 가운데 하나인 HBM을 만들고 있죠. 전 세계 빅테크들이 줄 서 있고 공장은 몇 년치 물량이 예약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미국에 가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큰 자본시장으로 가는 중이죠. 지금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오늘 컨텐츠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애플은 왜 미국 증시에 있나? 엔비디아는 왜 미국에 있나? 마이크론은 왜 미국에 있나? 미국 회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이 답안에는 SK하이닉스가 미국으로 향한 이유도 다분히 숨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이 있고 가장 큰 ETF가 있고 가장 큰 반도체 투자 자금이 있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모여있는 시장, SK하이닉스는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게, 왜냐면 미국 시장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같은 개인 인베스터들에게 미국 ADR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는 생각보다 전혀 다른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콘텐츠에선 직접 계산해 볼 거예요.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환율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미국 상장이 정말 한국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즉 오늘 이 컨텐츠를 끝까지 보시면은 앞으로 누가 ADR이니까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그래, 알겠어. 그래, SK하이닉스 미국 가. 그런데 일단 SK하이닉스는 한국 회사잖아. 어떻게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지? 회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건가?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건가? 아니죠.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ADR. 그런데 이 이름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는 잠시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한국에 있는 집을 미국에서 거래하는 방법. 예를 들어 보자면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죠. 그런데 뉴욕에 사는 사람이 이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강남이잖아요. 문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직접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좌도 만들어야 하고 원화도 준비해야 하고 한국 규정도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요. 아파트는 제가 한국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이 아파트를 대표하는 증서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뉴욕 투자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미국에서 그 증서만 사고 팔면 돼요. 실제 집은 서울에 그대로 있는데 거래는 뉴욕에서 이루어진다. ADR도 거의 똑같죠. 하이닉스 주식은 여전히 한국 거래소에 있어요. 한국 법을 따르고 원화로 거래되고 주주총회도 한국에서 열리죠. 그런데 미국의 예탁은행이 그 주식을 보관해 둔 뒤에 그 주식을 대신하는 증서를 미국에서 발행한다. 그게 ADR이에요. 즉 미국 투자자는 한국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대표하는 입장권을 사는 셈이죠. 그래서 달러로 거래할 수 있다. 이번 SK하이닉스 구조도 간단한 게, SK하이닉스 보통주 한 주가 ADR 10개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SK하이닉스 한 주가 255만 원이다. 미국에서는 그 한 주를 10조각으로 나눠서 ADR 10개가 거래가 된다. 그래야 미국 투자자들도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잖아요. 가격 역시 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유동성도 좋아지고 꼭 먹고 알 먹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그냥 복사본인데 왜 이렇게 난리인가? 자, 사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실은 이 ADR의 진짜 목적이 미국 상장을 하면은 미국에서 돈을 모으는 것,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바로 투자자의 국적을 바꾸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SK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미국 기관이 있다고 보면은 그 기관은 한국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원화를 준비해야 되죠. 한국 거래 시간에 맞춰 거래해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다. 하지만 ADR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평소 애플을 사고 엔비디아를 사고 마이크론을 샀던 것처럼 그냥 같은 화면에서 하이닉스 티커 SKHY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에요. 투자 장벽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탁 한번 시야를 넓혀보면은 미국은 단순히 증권 거래소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자본이 모이는 곳 메이저리그죠. 세계 최대 연기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 AI ETF, 세계 최대 반도체 ETF 이 거대한 자금은 매일같이 애플,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을 샀다 팔았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HBM 세계 1위 기업인데도 이 시장 안에 못 들어가 있죠. 이번 ADR은 바로 그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그럼 이제 미국 돈이 엄청 들어오니까 SK 하이닉스 주가는 무조건 더 올라가겠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ADR이 생긴다고 해서 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은 생각보다 다른 결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는 세금, 환율, 거래 비용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이제 ADR이 무엇인지는 이해했죠. 그런데 이번 SK 하이닉스 공시를 보면은 이상한 장면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하이닉스가 올해 초에 무려 1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죠. 쉽게 말하면 자기 주식을 사서 불태워버린다. 보통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의 지분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죠.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뉴스예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SK 하이닉스가 또 발표하죠. 이번에는 신주를 발행하겠습니다. 잠깐 방금 전에 태웠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찍는다고? 왜 그러는 거야? 얼핏 보면 앞뒤가 맞지 않죠? 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더니 결국 다시 희석시키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세금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회사도 세금을 내죠. 개인만 내는 게 아니죠.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예외가 아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은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주가 50만 원일 때 자사주를 사뒀다고 가정해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250만 원 정도 됐죠. 만약 그 오래된 자사주를 ADR 발행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회계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오른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는 주식을 활용하려고 했을 뿐인데 수조 원짜리 세금 계산서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국세청이 신났죠. 그래서 차라리 오래 들고 있던 자사주는 소각, 그리고 새 주식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발행. 이렇게 하면은 과거 평가 차익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모순처럼 보였던 행동이 사실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었다. 오케이, 알겠어. 새 주식을 찍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마음대로 10%, 20%, 30%씩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여기엔 또 다른 벽이 하나 있어요. 이번엔 세금이 아니라 법. 이번 ADR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5%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숫자를 애매하게 가져가? 그런데 이 숫자는 SK 하이닉스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거의 법이 정해준 숫자에 가깝죠. 여기서 등장한 회사가 바로 하나, SK 스퀘어. 거북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바로 SK 스퀘어.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부모회사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신주를 너무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SK 스퀘어가 가진 지분율은 자동으로 희석되죠. 즉 돈은 많이 모을 수 있는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지분율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현재 구조에서는 약 2.5% 정도가 현실적인 상한선이었던 거예요. 더 발행하고 싶어도 법이 먼저 여기까지 선을 그어준 셈이죠. 그럼 기존 주주한테는 손해냐? 자, 중요한 질문이죠. 새 주식을 찍으면은 기존 주주의 지분은 분명 조금 줄어듭니다. 이걸 희석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번 희석률은 2.4% 수준. 숫자만 보면은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항상 무엇을 잃었는지만 보면 안 되죠. 무엇을 얻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쵸? 손실이 자주 일어나니까 맨날 거기서 교훈을 얻죠.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 자, 피자를 100조각으로 나눠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런데 조각수가 102조각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몫은 조금 작아지죠. 하지만 동시에 피자 자체가 훨씬 커졌다면 이번 회사가 가져오는 돈이 최대 45조 원이죠. 이 돈은 배당으로 나눠주는 돈은 아니에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차세대 EUV 장비, 첨단 HBM 생산 라인, AI 시대를 위한 공장과 설비에 들어갈 자금. 즉 내가 가진 지분은 조금 얇아졌는데 그 지분이 올라탄 회사 자체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거는 신주 발행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이 얼마나 큰 미래를 더 사오는가 앞으로.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ADR이 상장되면 미국 자금이 들어오죠. 대부분 설명이 여기서 끝나는데 한 가지 질문은 우린 더 해야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미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ADR 두 개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두 가격은 보이지 않는 줄 하나로 묶여 있는데 왜냐하면 둘 다 결국에는 같은 회사를 가리키는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운동화를 서울에서 20만 원에 팔고 뉴욕에서는 40만 원에 판다.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서울에서 사서 뉴욕에서 팔려고 하겠죠. 반대로 뉴욕이 더 싸면 뉴욕에서 사서 서울에서 팔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결국 두 가격은 다시 비슷해진다. 주식도 똑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두 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다. 왜냐하면 최근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23년 국내 연구진이 한국 기업들의 ADR과 원주 관계를 분석했는데 결과가 흥미로웠죠. 한국 주가가 미국 ADR 가격을 결정한다. 이 흐름이 강하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 ADR 시장의 움직임이 한국 원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향이 나타났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뉴욕이 먼저 평가를 합니다. 뉴욕에서 SK 하이닉스는 AI 시대 최고의 메모리 회사다. 그럼 ADR 가격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가격을 본 한국 시장이 뒤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EWI야, 코루야. 예전에는 한국 시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란 더 큰 무대가 가격 형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행복 회로를 돌리면 안 되죠. 무조건 오른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아니요. 한국 기업 ADR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SK텔레콤, KT,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KB금융, 신한지주, LG디스플레이 이미 미국에 ADR이 상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ADR 상장 이후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죠. 대부분 한국 원주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움직였다. 자, 그렇다면 왜 TSMC는 달랐을까? SK 하이닉스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대죠. TSMC처럼 되는 거 아니야? TSMC는 굉장히 특별한 사례였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사실상 독점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해야 했던 시기에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SK 하이닉스는 어떨까? 가능성 있어 보이죠,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은. 하지만 아직까진 가능성이다. 왜냐면 하이닉스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HBM이죠.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나요. 만약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미국 기관들이 HBM은 결국 하이닉스가 가장 잘 만든다. 이에 지속적으로 연장된다. ADR이 당연히 계속해서 높은 평가를 받겠죠. 하지만 그건 ADR이라서가 아니라 회사가 잘해서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위험도 있는 게 만약 미국에서 ADR 가격이 한국보다도 싸게 거래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헤지펀드들이 싼 ADR을 사죠. 그리고 원주로 전환해요. 이후 한국 시장에서 팔아 차익을 남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즉 ADR은 항상 좋은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가격 차이에 따라서 반대 방향의 압력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거는 ADR이 상장됐다는 게 아니라 ADR 시장이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평가하기 시작했나. 그게 핵심이죠. 만약 미국 기관들이 AI 시대 핵심 기업으로 평가를 계속 해준다. 그 평가는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평가가 평범하다. ADR도 결국 평범한 한국 ADR 중 하나로 남을 수 있다. 자, 알겠어. 그래서 나는 한국 주식을 사야 돼? 미국 ADR을 사야 돼? 자, 이제 계산기를 꺼내야겠죠. 여태까지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돈으로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한국 거래소에서 원주를 산다. 미국 나스닥에서 ADR을 산다. 같은 회사를 사는데 정말 차이가 그럼 있을까? 생각보다 커요. 자, 첫 번째 차이는 세금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미 승부가 갈립니다. 먼저 한국 원주, 국내 일반 개인 투자자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매매 차익에는 사실상 세금이 없다. 물론 매도할 때 거래세 등은 발생하죠. 하지만 주가가 올라서 번 돈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내진 않아요. 즉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수익 대부분이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미국 ADR은 다르죠. ADR은 해외 주식이에요. 해외 주식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뒤에 22%의 세금을 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게 같은 SK 하이닉스인데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를 보면 더 충격적인 게 SK 하이닉스 투자로 1000만 원을 벌었다. 한국 원주라면 세후 수익은 거의 그대로죠. 그런데 ADR이라면 250만 원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이 붙어요. 결국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주식을 잘 골랐는데 세금이 수익을 계속 깎아먹는다.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얼마 나가느냐가 아니라 목표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ADR은 처음부터 세금까지 감안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금보다 더 무서운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바로 환율. ADR을 사는 순간에 주식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달러도 같이 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주식을 사면은 내가 맞춰야 하는 것은 딱 하나. SK 하이닉스가 오를까? 끝이죠. 그런데 ADR은 질문이 두 개가 되죠. 첫 번째, SK 하이닉스가 오를까? 두 번째, 달러는 어떻게 움직일까? 예를 들어 보자면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10% 올랐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둘 다 똑같이 성공한 투자다. 그런데 내가 ADR을 샀는데 그 사이 원화가 강해졌죠. 환율이 크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주가에서 번 돈 일부를 환차손이 가져갈 수도 있고 반대로 원화가 더 약해진다. 그러면 주가 상승이 환차익까지 얹어집니다. 즉 ADR은 같은 SK 하이닉스를 사더라도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는 투자다. 거래 비용도 생각보다 다른 게 한국 주식은 거래 구조가 단순하잖아요. 환전도 필요 없고 수수료도 익숙하고. 그런데 ADR은 달러 환전이 필요합니다. 매매할 때마다 환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탁은행이 받는 ADR 관리 수수료도 있어요. 한 번은 별건 아닐 수 있는데 하지만 오랫동안 투자하거나 매매를 자주 하면은 조금씩 새는 돈이 꽤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근데 야 ADR 살 이유가 없네 그럼.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마다 답이 갈립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이분들에게는 솔직히 한국 원주가 훨씬 편하죠. 세금도 단순하고 환율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ADR이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그 영향은 결국 한국 원주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더 복잡한 길을 선택할 이유가 크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미 미국 주식만 투자하는 사람. 이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네 회사를 한 계좌에서 같은 달러 자산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ADR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미국 기관들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죠. 세 번째, 이 경우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게 올해 엔비디아에서도 수익이 났고 마이크론에서도 수익이 났어요. 이미 해외 주식 이익이 25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SK 하이닉스 ADR까지 크게 수익이 났다. 그 추가 수익은 대부분 과세 대상이 되죠. 즉 같은 SK 하이닉스를 사더라도 이미 해외 주식
주식에서 큰 수익을 낸 투자자일수록 세후 기준에서는 한국 원주가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하이닉스냐 미국 하이닉스냐, 그런데 진짜 질문은 내 투자 방식에는 어느 쪽이 맞는가, 이게 맞는 질문이겠죠. 대부분 한국에서 거래하신 분들에게는 한국 원주가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이다. 반면에 달러 자산으로 글로벌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투자자다, ADR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7월 10일 상장 당일의 이벤트인데,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7월 10일 이후인데, 이 상장일 이후에 6개월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7월 10일 ADR 첫 거래죠. 이날은 솔직히 축제에 가깝죠. 미국 기관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첫날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이겠죠. 거래가 활발하면은 미국 자금이 실제로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고, 조용하면은 아직 탐색 단계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7월 말 희석 물량.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신주가 실제로 한국 시장에 풀리는 시점이 오죠. 이때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ADR 상장이 무조건 직진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중간에 흔들림이 나오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26년 12월 나스닥 100 편입 가능성. 여기서부터 게임이 달라지죠. 만약 티커 SKHY가 나스닥 100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QQQ 같은 거대한 ETF들이 자동으로 SKHY를 사야 돼요. 이건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아니라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이죠. 수급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27년. 자, 석스. 반도체 투자자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죠. SOX. 이 SOX 편입 가능성. 여기까지 보면은 진짜 반도체 메인 무대죠. SOXX, XMH 이런 글로벌 반도체 ETF들이 편입을 검토하게 돼요. 이때부터는 SK 하이닉스가 한국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AI 반도체 핵심 종목으로 분류되기 시작을 한다. 다만 그래도 언제나 이런 이벤트보다도 더 중요한 숫자는 바로 HBM이죠. 앞으로도 계속 엔비디아가 얼마나 주문을 하는가, HBM 가격이 유지되는가,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얼마나 따라오는가. ADR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고 HBM은 그 문 안으로 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즉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은 이벤트고 HBM은 스토리다. 이벤트는 며칠 지나면 끝나죠. 하지만 스토리는 몇 년을 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항상 이벤트보다 스토리였죠. 그리고 마지막 쿠키 영상으로 애증의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의 이번 유상증자가 과거 영상에서도 다뤘지만은 일정이 연기됐죠. 주요 일정들이 다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깐깐한 은행, 금감원 분들에게 대출 심사를 받으면서 한도를 줄여나간 하나의 드라마였는데 2.4조 원이라는 거대한 야망에서 이게 1.7조 원으로 깎였죠. 올해 3월 26일에 2.4조 원 역대급 유상증자 규모를 선포했죠. 그때 그냥 주가가 우르르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1차, 2차 태클이 있었죠. 26년 4월에 감독원에서 계획이 너무 부실하다, 서류를 2차례나 빠꾸시켰어요. 핵심 지적은 빚이 너무 많은데 주주 돈으로만 갚으려 하지 말고 자구색 좀 마련해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축소 결정을 내리죠. 한화가 채무상환용 자금 6천억 원을 자진 삭제했어요. 즉 2.4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6천억이 축소됐다. 그리고 5월 26일에 최종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세 번째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축소를 단행했죠. 내용은 주주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된다, 그래야 승인이 난다. 그래서 1,000억 원을 더 깎았어요. 즉 금액은 이제 1.8조 원에서 1.7조 원, 1,000억 원 추가 축소. 결과적으로는 총 7천억의 유상증자 금액이 날아갔죠. 그리고 마지막 신의 한 수였던 게 미국 종속회사인 큐셀 USA가 3천억 조달 공시를 했죠. 이 맥락은 증자 금액을 7천억이나 줄였으니까 당초 계획했던 빚을 갚을 돈이 부족해졌잖아요. 한화가 이 부족분을 미국 법인이 직접 투자자를 찾아와서 스스로 메꿔버렸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말 좀 들었네? 오케이.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한화 솔루션이 트레이너인 금융감독원과 치열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지금 계좌에 입고되셨을 거예요. 기존 한화솔루션 주주분들이라면은 이 신주 인수권, 회사가 치열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최대한 가볍게 몸을 만든 상태의 티켓인 거죠. 자, 이 금융감독원과의 다이어트가 장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딱지가 약이 된 측면이 커요. 반대로 단기 투자자나 기회비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독이 됐을 수도 있었던 게 투자 타이밍 리스크나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개월의 지연은 뼈아팠지만 그 대가로 기존 주주들은 7천억 원어치 희석을 면했고 아주 미약하지만은 300원의 배당 약속과 미국 법인의 자금 조달 성공이라는 굉장히 소정의 성과는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된 이 티켓 이름은 한화솔루션 51R이에요. 받은 수량은 모두 다 대동소이하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주식에 비례해서 이 티켓의 가치는 한화솔루션 새 주식을 남들보다 싼 가격, 즉 27,9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티켓은, 이 51R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7월 6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반드시 결정을 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새 주식을 사겠다. 그럼 7월 6일, 10일 사이에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그대로 티켓을 들고 계세요. 다음 단계로는 시세 청약일인 7월 22일, 23일에 계좌에 주식을 살 돈을 넣어두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22주가 있다. 그럼 22주 곱하기 발행 가격 27,900원이겠죠. 이걸 넣어두고 증권사 앱에서 유상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론 그때 갑자기 주가가 또 무너질지 모르겠는데 한화솔루션 주식, 이 신주를 새로 갖게 되는 거죠. 선택지 2번은 나는 돈을 더 쓰고 싶지 않아.
더럽고 치사하고 퇴퇴하고 싶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7월 6일 그리고 7월 10일 사이에 반드시 이 티켓 50일R을 파셔야 됩니다. 기존 주주분들은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못 받으셨으면은 증권사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MTS나 HTS에 신주 인수권 주문 메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일반 주식 팔듯이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티켓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티켓을 판 만큼 현금이 우리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손해를 이 티켓 판 돈으로 보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된다. 만약 티켓을 팔지도 않고 7월 10일까지 청약 신청도 안 하면은 7월 23일까지 이 티켓은 그냥 휴지 조각 영원이 돼요.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서 기존 주식 가치는 희석, 하락하는데 티켓까지 날려버리면은 그만큼 생돈을 날리는 셈이다. 팔아서 현금을 챙기든 청약해서 주식을 싸게 사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6일부터 기존 주주분들의 계좌에는 하나솔루션 50일R이라는 생소한 종목이 들어와 있을 건데 당황할 필요 없이 7월 10일 전까지 더 살까 아니면 이 권리만 팔고 현금을 챙길까 이걸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신주 인수권의 가치는 아주 단순하게 현재 주가와 내가 살 가격, 발행가의 차이예요. 즉 현재 하나솔루션 주가 마이너스 유상증자 발행가 27,900원. 물론 이건 그냥 이론가일 뿐이죠. 실제 가격은 거래돼봐야 아는 거예요. 이 신주 인수권은 돈이 아니라 선택권이고 그리고 선택권은 행사하거나 팔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내가 치킨을 사 먹던 외식을 하던 태양의 후레였던 하나솔루션에 대한 룰부를 조금 풀던 조금이나마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거겠죠.